네, 오늘은 두 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강의에서는 제조업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 제조업의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오늘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봤던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제조기업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기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제조업의 일자리 수가 많다고 알아본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고 우리가 가고 싶고 지원하고 싶은 회사들이 대부분 제조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조기업을 분석하는 방법을 좀 알아가시면 원하는 제조기업을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사례를 통해서 함께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기업이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포스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우리 제조업에는 인풋과 아웃풋이 있다고 했습니다. 인풋은 원료와 반제품 이런 것들이 투입이 되고요. 공장에서 프로세스를 거쳐 아웃풋이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제품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품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 가장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에서 생산하고 있는 반도체나 휴대폰 또는 각종 전자제품들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 LG전자도 마찬가지죠. 여기 LG전자에서 생산되는 휴대폰이나 가전제품들을 실제로 많이 보고 있고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반도체, 이 안에 뭐 D램이나 낸드 플래시 메모리, SSD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런 제품의 종류가 조금씩 차이가 있거나 또는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되고 우리 차이가 좀 큰 걸 한번 볼까요? 우리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철강 제품이죠. 철강 제품은 철광석이 투입이 되고 이 철광석을 우리 다양한 공정을 통해서 다양한 철강 반제품으로 이제 만드는 게 바로 이제 철강 제품입니다. 이 철강 제품을 가공해서 다시 뭐 자동차 부품을 만들거나 전자제품의 부품을 만드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철광석이 들어와서 여기 반제품이 되고 이것들이 다시 투입이 돼서 다른 제품에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제조업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제조업은 분야가 다 다양한데 가장 대표적으로 전자제품이나 컴퓨터 영상 이런 중분류의 분류가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나 LG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1차 금속 제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은 이제 기업이 다를 수 있지만 큰 그림은 비슷하다라고 지난 강의도 살펴봤고 오늘도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제품이 좀 달라질 뿐이고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있는 공장의 형태나 이제 구체적인 단위 공정들이 달라지고 그 안에 있는 설비들이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대표적인 좀 큰 기업들을 좀 살펴봤고요. 우리 조금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뚜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먹는 식료품 중에 대표적으로 카레가 있죠. 카레 외에도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오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료를 투입하고 제품이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정이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먹고 있는 제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식료품 제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을 제조를 하죠. 그래서 여기는 마찬가지로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아침마다 또 이제 화장품도 많이 사용을 하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한국콜마라는 기업이 있는데 여기는 마찬가지로 이제 화학 제품을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서현이아라는 회사는 자동차 내장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데 우리 자동차 내장은 우리가 차에 탔을 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제품, 내장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처음에 어떤 철강재료도 필요하듯이 그 안에 있는 각종 제품, 그것들 중에 내장재, 외장재가 있습니다. 안에 있는 것들을 내장재, 밖에 있는 것들 외장재라고 하죠. 각각의 제품의 어떤 재료에 따라서 형태가 또 달라지기도 하고 용도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제품들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회사가 서현이와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표적인 기업을 이제 몇 가지 살펴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은 대부분 다 이제 제조업의 형태는 비슷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은 큰 흐름은 비슷한데 구체적으로 이 회사에서는 생산하는 제품이 뭐고 그리고
그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은 어떻게 되고 그 공정에 포함된 직무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랑 여러 번 연결시키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업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제조업 관점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반복해서 우리가 학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각각의 기업들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큰 그림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기 자신이 이쪽에 있습니다. 굉장히 소중하죠. 소중한데,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일단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자기 이해, 자기 이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자기 분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네, 자기 이해가 더 중요합니다. 자기 이해는 이런 거예요. 저는 성격 중에 어떤 면이 있어요. 또 어떤 면이 있어요. 저는 어떤 상황에서는 좀 이래요. 저는 또 어떤 상황에서는 좀 이래요. 뭐 이런 것들을 자기 이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당연히. 나중에 이제 직장에서 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할 때 이런 자기 이해가 높은 사람들이 일을 또 잘하고 잘 대처를 하거나 대응을 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 분석은 많이 들어보신 거예요. 장점, 뭘 잘하세요. 이런 것들을 자기 분석이라고 하죠.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갑자기 알기가 어려워요. 내가 갑자기 이걸 어떻게 한꺼번에 다 알겠어요. 이 두 가지를 알기 위해서는 재료가 좀 필요한데 우리 재료의 대표적인 게 바로 경험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자신을 이해해가고 자기를 분석해 나가는데 이게 사실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나에 있어서.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전공이라는 것들을 갖고 있는데 전공도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전공을 활용해서 사회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전공은 사회랑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봤을 때 직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업은 직무 중심으로 채용을 합니다. 우리가 직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데 이 직무가 뭐다라고 외우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직무는 일의 덩어리예요. 한번 이렇게 같이 생각해 보면 당연히 그런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회사는 일을 묶어놔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시너지를 내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생산성도 높아지고 효율이 조금 높아지겠죠. 그래서 묶어놓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 묶어놓은 직무 중심으로 채용을 하겠죠. 그래야 조금 더 수월하니까. 그리고 그래야 더 성과가 나니까. 그게 이제 회사고 조직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직무 중심으로 채용을 하는데 당연히 우리는 전공과 직무를 연결시켜야 돼요. 내가 어떤 직무를 전공하고 있는데 어떤 전공을 공부하고 있는데 어떤 직무를 가야 될지 먼저 살펴봐야 되죠. 전공에 따라서 갈 수 있는 직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직무가 굉장히 중요한데 반대편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반대편은 뭐가 있냐 보면 이제 세상이 계속 변해요. 그렇죠? 예, 세상이 계속 변해서 그 세상의 변화에 맞춰서 산업이 막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산업혁명 많이 들어봤고 또 알고 있죠. 산업이 바뀌는 이유는 이 산업에 포함된 기업이 계속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돈 벌기 위해서. 예,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요소 중에 돈이 가장 이제 핵심적인 영향 요소인데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변한다는 것은 산업 구조가 개편된다는 거고 산업 구조가 개편된다는 것은 기업이 계속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산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경쟁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쪽으로 다시 오면 기업은 직무 중심으로 채용을 하는데 기업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산업에서 살아남는 데 관심이 있고 산업은 세상의 변화에 포함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은 나는 전공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직무랑 어떻게 연결시킬지 알아봐야 되고 다음에 직무만 알면 안 되고 그 기업은 어떤 직무로 채용을 하고 그 기업은 어떤 산업에 포함되어 있고 그 산업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큰 그림을 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 분석한다라고 보면 기업만 분석하면 안 되고 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것들을 다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총 강은 5강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우리가 직무 분석도 해야 되는 이유도 그렇고 직무에 포함된 역량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여기 있습니다. 직무도 알아야 되고 기업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산업도 알아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나와 어떻게 연결시킬지 이걸 알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그림 한번 정리했고요. 우리 대표적으로 그러면 이제 산업을 어떻게 분석하고 그리고 기업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직무도 한번 같이 살펴볼 예정인데 직무는 다음 강에서 분석 방법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리 산업 분석, 기업 분석 보통 어떻게 하세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기업의 홈페이지도 가고 다양한 자료 조사를 할 텐데 우리가 산업 분석과 기업 분석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산업 분석을 먼저 해야 됩니다. 네, 산업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산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기업이 굉장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지원자가 먼저 고민해서 얘기를 한다. 당연히 좀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업을 조사하는 방법은 다양한 게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바로 전자공시 시스템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고 그리고 많이 해봤을 거예요. 우리 상장된 회사는 금융감독원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 분기 회계 감사 보고서를 여기 전자공시 시스템에 올려야 됩니다. 근데 그걸 우리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에 접속을 해서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회사명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기간은 조금 길게 설정을 해서 검색을 하면 다양한 레포트가 나와요. 그죠? 이 레포트 중에서 뭘 봐야 되냐? 우리 다양한 레포트 중에서 여기 다양한 레포트가 있는데 이 중에서 분기 보고서를 봐야 됩니다. 분기 보고서. 그래서 가장 최신의 분기 보고서를 보는 게 필요하고 우리 분기 보고서를 열면 이제 이런 이제 자료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에 보면 자 보세요. 우리 회사에 개요해서 이제 회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사실 회사 홈페이지에 나온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내용이 있고요. 이 내용들은 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살펴볼 것들은 회사보다 좀 큰 그림인 산업이죠. 그래서 이 산업은 이 밑에 이제 보면 사업의 내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사업의 내용해서 사업의 개요, 사업의 뭐 특성, 사업의 성장성, 다양한 자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딱 펼쳐서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산업을 조사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그림인데 처음 보면 당연히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료를 봤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여러 번 보고 여러 번 또 읽고 그 다음에 이걸 좀 옮겨 적어야 돼요. 자신이 준비하는 어떤 취업 그 자료집에 옮겨 적고 거기에 나와 있는 키워드 중심으로 내가 다시 정리해야 조금 그나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산업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건데 여기에서 내가 읽으면서 이런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이 회사는 이 산업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제조업 산업인데 그 중에서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데 크게 사업의 개요는 이렇구나. 거기서 중요한 건 뭐다라고 정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은 또 이 산업은 어떤 성장성을 갖고 있고 현재는 어떻다. 뭐 이런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다시 정리해야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많이 접하는 이런 전자공시 시스템이나 산업에 대한 정보는 당연히 바로 보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걸 여러 번 보고 다시 정리하고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기업 분석을 하죠. 기업 분석은 당연히 뭐 이 자료에서 볼 수도 있고 대표적으로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포스코의 홈페이지에 갔어요. 그러면 여기에 다양한 정리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대기업을 살펴보는 이유는 대기업들이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플랜들을 세울 텐데 그 중에서 대기업의 홈페이지를 가서 기업 분석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큰 그림을 세우고 연습하고 또 내가 원하는 다양한 기업들을 분석하고 산업을 분석하고 직무를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보는 게 우리 CEO 인사말 뭐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근데 굉장히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또 이렇게 흘려보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 분석한다는 것은 다양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CEO 인사말 그거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CEO 인사말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키워드들을 가져와야 돼. 그 키워드들은 지금 이 회사가
현재 추구하고 있는 가치를 포함하고 있고 추구하고 있는 비전을 포함하고 있고 방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인사말들 중에 포함되어 있는 키워드를 가져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쓸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활용할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기업 분석의 또 이제 중요한 연결 중에 하나고요. 우리 기업에 들어가면 당연히 이제 CEO 인사말 다음에 회사 소개를 하게 되겠죠. 우리 회사 소개에는 이제 다행히 어떤 회사의 연역이나 그리고 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분야나 방향을 갖고 있는데 이 사업 분야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무엇 때문에 고민을 좀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을 좀 시킬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중요하고 다음에 당연히 또 제조업 분야니까 제품이 또 중요하겠죠. 여기 생산하는 제품들은 크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가야 되고 그 제품들의 특성은 뭐고 또 어떤 산업에서 쓰이는지 활용되는지 사용되는지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홈페이지에 가면은 당연히 이제 봐야 되는 게 뭐 채용과 관련된 내용을 봐야겠죠. 예, 우리 빨간색이 나오는데 노란색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제품도 있고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채용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우리 채용에 가면은 또 다양한 정보들이 있죠. 거기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직무 소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직무 소개는 어떻게 되는지 다음 강의에 살펴보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가면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바라볼 때 키워드 중심으로 가져와서 나랑 어떻게 연결시킬지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품이나 또 마찬가지로 이제 공정에 대해서도 소개를 합니다. 이 제품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공정. 그래서 이 공정도 당연히 한 번 보면 이해가 잘 안 되겠죠. 이걸 여러 번 보고 좀 학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두 번째 강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제조 기업을 살펴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나랑 어떻게 연결시킬지 살펴보면 나와 연결된 부분은 바로 분석 방법을 좀 살펴봐야 돼요. 기업은 제조업 기업은 대부분 비슷한 흐름으로 가는데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산업에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을 생산해서 제공을 하고 공급을 하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산업의 특성이나 전망이나 방향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산업 분석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기업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양한 요소들을 분석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큰 그림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죠. 예, 기업이 어떤 산업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생산되는 제품은 뭐고 그리고 제품의 특성들은 뭐고 그 제품은 어떤 공정에 의해서 생산이 되고 그리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은 나랑 어떻게 연결시킬지 좀 적어놓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 일을 해보지도 않았고 접해볼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처음 접하면 당연히 이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반복해서 보고 또 적고 학습을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조 기업은 분석하는 방법을 통해서 내가 가고 싶은 원하는 기업을 어떻게 분석해 나갈지 큰 그림을 좀 그리는 내용으로 이번에 살펴봤는데요. 이 강은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강에서는 구체적으로 제조 기업에서 어떤 직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채용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강에서 뵙겠습니다.